반갑습니다. 초보자들과 함께 이 험한 코딩 세계를 헤쳐나가는 초보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억의 산성비 게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산성비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타자 게임입니다. 위에서부터 산성비처럼 단어가 내려오고 그 단어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산성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산성비가 천천히 움직이겠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빨리 움직이겠죠. 그러면 결국 끝까지 통과해버린 산성비가 데미지를 주게 되고 그 데미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게임이 종료되게 됩니다. 단순한 규칙이죠. 파이썬에서 게임을 만들 때 보통 py게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데 타자 게임에서는 단어를 입력하는 입력창이 필요하기 때문에 GUI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tkinter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만드는데 특화된 라이브러리가 아니다 보니까 게임의 완성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게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산성비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 에디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tkinter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창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from tkinter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함수를 들고 오겠습니다. import 별표 하면은 모든 걸 다 들고 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창을 만들게 되면은 win tk, 이 tkinter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tk라는 함수를 import 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래 있는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창이 그냥 만들어졌고 win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쓰면은 화면에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main loop라는 함수를 만들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계속 껐다가 켰다가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하지 말고 조금 화면을 분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창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창의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창은 이 win이라는 객체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win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geometry 라는 함수고요. 이 안에다가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문자열 형태로 조합하면 됩니다. 1000 곱하기 1000. 자, 요거 곱하기는 x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1000 곱하기 1000으로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창이 계속 생성되는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창이 생성되는 위치 또한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고정적으로 이 창이 생기게 하려면 요 문자열을 조금 수정해주면 됩니다. 여기 뒤에다가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가 2개 들어갔고 숫자가 2개 들어갔죠. 요거는 가로 방향 위치, 요거는 세로 방향 위치입니다. 이 창의 왼쪽 위가 0,0이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딱 끝에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 가로 방향으로 살짝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요 숫자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왼쪽 여백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위에도 여백을 주고 싶다면 0은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10 정도로 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뭐 정확하게 10은 아닌 것 같고 한 5 정도로 하면은 비슷한 여백을 주고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창에 대한 설정은 뭐 요 정도로 하고요. 먼저 글자를 한번 표시해 봐야겠죠. 우리가 타자 게임을 할 거니까 그 타자치 단어가 이 창의 중앙 상단에 생성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win에다가 main loop 함수를 적용해서 실행하기 전에 글자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 줘야겠죠. 그 글자를 표시하는 위젯, 이 창에 들어간 것을 위젯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라벨이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lab라는 변수에다가 라벨 함수로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라벨 함수 또한 이 tkinter에 속한 함수이기 때문에 from tkinter import 별을 한 상태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안에 인자로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라벨이 속할 창 객체를 넣어줘야 됩니다.
win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리고 쉼표를 넣고 그 다음 인자를 넣게 되는데 텍스트, 이 안에 들어갈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따로 변수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랩 텍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뭐 산성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비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매개 변수에다가 랩 텍스트 인자를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라벨이 화면에 표시가 되려면 창도 tk 함수로 만들고 메인 루프 함수로 실행이 됐죠. 라벨도 마찬가지로 만들고 나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ab에다가 배치를 하는 함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place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이제 place 함수는 이 창에 어떤 위치에 배치할 거냐 그거를 적는 겁니다. 두 가지 매개 변수에 인자를 집어넣습니다. x는 x방향 위치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한 450. 요것도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정을 해놓고 그걸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x를 약 450 정도, 그리고 포즈 y를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즈 x, y를 포즈 y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라벨이 만들어지고 450, 100 위치에 이 라벨이 배치가 됩니다. 자,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면은 산성비라는 글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좀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창 안에 생기는 위젯의 글자 크기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win에다가 또 어떠한 함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옵션 언더바 add라는 함수고요. 이 안에다가 별표 폰트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글자체는 그냥 에어리얼 그리고 글자 크기 20을 넣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공백 스페이스를 하나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글자의 크기가 확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글자체로 하고 싶다면 요거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궁서체로 하고 싶다 그러면 궁서 이렇게 하면은 궁서체로 글자체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어리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산성비를 제거할 수 있는 입력창이 필요하겠죠. 거기에다가 타자를 쳐서 엔터를 누르면은 단어가 똑같으면은 그 산성비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겠죠. 그것은 entry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tkinter 안에 속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tkinter에서 import 별표를 해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젯이기 때문에 이게 win에 속해야 되겠고요. 요거를 어떠한 변수 ent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ent place 함수를 통해서 배치를 해줘야 창에 생성이 되겠죠. 요거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한 400,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만들 거기 때문에 y는 한 950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넓은 것 같아서 길이를 좀 축소시켜 보도록 할게요. 엔트리 함수로 이 객체를 만들 때 옵션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뒤에다가 width, 요거는 가로 방향 길이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걸 한 15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조금 짧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길이로 이 width 매개 변수를 다른 인자로 넣게 되면은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입력창에 기능을 추가할 차례입니다.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쳤을 때 그 단어가 산성비와 같다면 요 글자를 없애주고 같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entry, ent 변수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ent에다가 bind라는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bind는 묶다라는 뜻이죠. 이 입력창 위젯과 어떠한 기능을 묶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인자는 어떠한 키가 입력되었을 때 어떠한 키가 입력되었는지 적는 겁니다. 문자열로 꺽쇠를 먼저 적고요. return은 엔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터 키를 쳤을 때
이 뒤에 있는 함수가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엔터키가 눌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엔터키를 쳤을 때 요 함수가 실행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엔터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엔터키가 눌림이라는 게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키가 눌렸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미리 여기에다가 정의해 놓고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엔터키가 눌렸을 때 요게 실행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가 실행되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것은 def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뒤에 함수의 이름 enter라는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특이하게 매개 변수를 하나 받아주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그냥 관용적으로 이벤트라는 게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이벤트를 활용할 일이 없어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매개 변수로 이 이벤트를 하나 받아준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터 안에는 어떠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느냐, 먼저 엔트리 입력창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와 이 랩 텍스트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겠죠. 같아야 없앨 테니까요. if 먼저 이 엔트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는 엔트리에다가 get 함수를 사용하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거를 받아올 수가 있고요. 요것과 랩 텍스트가 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산성비와 입력창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으면은 일단 두 가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산성비 요거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랩을 없애는 것은 디스트로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위젯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창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도 없어져야겠죠. 왜냐면 지금은 하나밖에 단어가 없지만 여러 개의 단어가 나타날 때는 다음 단어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창이 빈 상태로 초기화 돼야 됩니다. 그 작업은 사실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을 안 하더라도 틀리더라도 항상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 if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요거는 같은 경우에만 요 라벨을 없애는 것이고 안 같더라도 입력창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다 없애줘야겠죠. 엔트리에다가 delet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delete라는 함수는 좀 특이하게 전부 다 없애는 게 아니고 몇 번째 글자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 없애느냐를 요 두 개의 인자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엔트리에 적힌 모든 글자를 없애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애라 라고 여기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요건 인덱스를 넣게 돼 있거든요. 파이썬에서는 가장 처음에 있는 걸 0으로 치기 때문에 0 처음부터 없애겠다.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엔트리에 적혀 있는 글자가 몇 글자인지 알아야겠죠. ent get을 새로 받아오고 요거는 이 엔트리 안에 있는 글자라고 했죠. 요거의 길이만큼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엔트리에 적혀 있는 글자 개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성비라면은 3이 되겠죠. 산성비 3글자니까. 그래서 0부터 3까지 다 지워라 라고 하면은 모든 글자가 지워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해서 산성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요. 그 이유는 여기 바인드 함수로 요 엔터 키를 적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전히 엔터 키가 눌림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엔터 요 함수를 그냥 적어줍니다. 엔터 뒤에 이벤트 요거까지 적을 필요 없고요. 요 함수 이름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산성이라고 입력을 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뭔가 또 오류가 발생하는데 지금 ENG 엔트리가 아니라 ENG로 돼 있네요.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산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입력창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성비라고 제대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입력창의 글자도 사라지고 여기 위에 있는 라벨도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보면은 tkinter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창을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 창
안에다가 첫 번째 라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성비라는 텍스트를 가지는 라벨을 만들어서 배치를 했고요. 그 아래쪽에다가 엔트리, 입력창을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입력창에 중요한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엔트리에다가 바인드 함수를 써서 어떠한 키 입력과 기능을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return이라고 하면은 엔터키가 눌렸을 때 이 뒤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엔터라는 함수를 그 바로 직전에 정의를 해 줬습니다. 근데 이 엔터라는 함수는 반드시 이벤트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한테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이 괄호 안에다가 이벤트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엔트리에 적혀있는 글자와 라벨에 적혀있는 텍스트가 같은지 확인을 해서 같다면 이 라벨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주고, 같은지 안 같은지와 상관없이 항상 이 엔트리에 적혀있는 글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delete 함수를 사용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 delete 함수는 특이하게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운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0부터 끝까지 엔트리의 get 함수를 쓴 거의 길이를 구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해볼 것은 지금처럼 산성비라는 고정된 단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단어 리스트 안에서 랜덤하게 단어를 뽑아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산성비가 여러 개가 됐을 때 각각 랜덤으로 단어를 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셀을 만들고요. B를 눌러서 새로운 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단어 리스트가 파일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D드라이브 템프 폴더에다가 보카리스트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실행해 보면은 줄바꿈 기준으로 이렇게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단어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함수를 통해서 외부 파일을 접근할 수가 있고, 이 안에다가 D드라이브의 템프의 bookist.txt 그리고 R을 넣어서 read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f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요 f를 열었으니까 요 연 내용을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f에 read 함수를 적용하고요. 요거를 데이터라는 변수로 저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f에 close를 하면은 됩니다. 프린트 데이터를 해서 이 내용이 제대로 잘 들어온지 확인을 해 보면은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오류 내용을 검색을 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고 새로 만들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요 오픈 함수를 쓸 때 요 뒤에다가 요거를 넣어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요걸 복사를 해서 이 뒤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느냐, 아까 봤듯이 단어가 연결이 돼 있는데 줄바꿈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줄바꿈 기준으로 이 문자열을 스플릿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스플릿,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뭘 기준으로 스플릿 할 거냐, 원화 n 단위로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정리가 되고, 요거를 보카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싱을 통해서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겠죠.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1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랜덤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 줘야 되고요. 랜덤으로 이 인덱스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랜덤 인덱스라고 하고, 랜덤 모듈의 랜드 레인지란 함수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랜덤하게 뽑습니다. 그거는 이 보카리스트의 요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len 보카 리스트,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0개의 요소가 있다면 이 len 보카리스트는 1000이 됩니다. 그래서 0과 100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랜덤으로 뽑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 아니라 랜덤의 인덱스, 랜덤하게 뽑은 인덱스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랜덤하게 단어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만든 로직을 여기에다가 편입을 시키면 됩니다. 그대로
컨트롤 X를 하고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랜덤은 앞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주고 여기에 주석 표시를 합니다. 랜덤으로 단어 선택하는 로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랩 텍스트를 이제 보컬리스트의 랜덤 인덱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실행을 해서 보면은 노래, 암컷 이렇게 랜덤한 단어가 화면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단어가 아래쪽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건 지우고요. 메인 루프라는 함수는 고정된 화면을 보여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업데이트라는 함수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좀 실시간으로 바뀌는 화면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함수거든요.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while true를 써서 계속 뭔가 반복이 되도록 해줄 것이고, 끝에 win update, 반복해서 뭔가 바뀌겠죠. 그거를 항상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win update를 또 여기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뭐가 변하면 되죠? 이 위치가 변하면 됩니다. 라벨의 위치. 그래서 바뀌면 되는 건 포즈 Y만 조금 바뀌면 돼요. 요게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은 이 값이 점점 커지면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수 velocity VE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5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while문이 계속 커질 때마다 이 pose Y가 5씩 커지도록 합니다. pose Y에다가 vel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라벨의 위치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갈수록 포즈 Y 값만 커지면서 글자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너무 빨리 내려가죠. 그래서 요거를 값을 한 0.1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약간의 지연을 줘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볼게요. 랜덤과 타임을 임포트를 하고, 이 타임에 슬립을 하면 지연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0.01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천천히 내려오고, 이제 이 벨로시티 값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 5 정도로 하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약간의 복습을 해보자면은, 랜덤으로 단어를 선택을 해서 배치하는 것까지가 여기 내용이고요. 그리고 벨로시티, 글자가 내려오는 속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in의 메인 루프 함수가 아니라 이제 win의 업데이트 함수를 써서 뭔가 변하는 화면을 보여주고요. 그 변하는 것은 반복문 내에서 계속 변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간을 맨 처음에 타임슬립 함수를 써서 0.01이라고 하면은 0.01초 동안 지연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써줘야 조금 글자가 느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안에서 변하는 것은 오로지 글자의 위치, Y방향 위치가 되겠고요. 그 변한 위치를 플레이스 함수를 한번 써줌으로써 그 변한 위치에 이 라벨을 위치시키고, 마지막으로 또 업데이트 함수를 계속 써서 계속 변하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차례로 생성돼서 떨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단어가 생성되는 것이 이 바깥에서 처음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 변화는 while문 안에서 생성되도록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슬립 이 뒤에 거는 좀 뒤로 밀고 여기에다가 산성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하게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다 들고 갈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보컬리스트 만드는 것까지만 여기서 생성이 되고, 단어를 랜덤으로 선택하는 건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X를 해서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넣어주고요. 생성하는 거는 항상 생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만 산성비가 생성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0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while문 안에서는 K가 1씩 커지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while문이 반복되면서 K가 쭉 커질 겁니다. 근데 생성이 되는 것은 if K가 10으로 나눴을 때 5가 되면은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왜 이렇게 집어넣냐면은 이 조건문이 없으면은 이 while문이 돌면서 계속 단어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러한 조건을 줘서, 그러니까 K가 5일 때, K가 15일 때, 25일 때 뜨문뜨문 단어가 생성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우리가 게임을 해보고 너무 자주 생성된다 라고 하면 좀 바꿀 수가 있고, 너무 드물게 생성된다 라고 하면 좀 더 자주 생성되도록 이 값을 좀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생성을 하고, 포즈 X 450으로 하면은 가로 방향으로 고정된 위치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것 또한 랜덤으로 바꿔가지고 랜덤한 위치에서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랜덤의 랜드 레인지 이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처음과 끝값을 넣으면 되는데, 창의 크기가 1000이죠. 1000픽셀이기 때문에 0부터 9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00까지 하면은 글자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어떤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살짝 띄어진 정도로 이렇게 단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몇 개 정도 생성될지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레인 ma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한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레인 개수, 레인 num을 0으로 만들고, 요거는 지금 산성비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 체크하기 위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레인 max는 최대 산성비 개수를 미리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만들어지는 조건은 and, 요것뿐만 아니라 레인의 num, 현재 산성비의 개수가 레인 max보다 작을 때만 생성하는 거고요. 이렇게 산성비를 생성하고 나서 반드시 레인 num을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 산성비 하나하나를 아래쪽으로 점점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아까는 라벨이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제 산성비가 여러 개가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고요. 이 산성비를 어떠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그 요소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랩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라벨이 들어가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산성비가 없으니까 이게 빈 리스트인데, 산성비가 생길 때마다 여기에다가 추가해 주면 되겠죠. 랩 리스트에다가 append가 추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라벨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고 나서 요 랩 리스트에 추가가 된 거고요. 요 다음에 이제 산성비 이동이 들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산성비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요 랩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다 꺼내서 반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for 랩 in 랩 리스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한 산성비 리스트 안에 있는 산성비를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XY, 이 산성비의 위치입니다. X도 알아야 되는 게, X가 이제 랜덤하게 우리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각 산성비가 X 방향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포즈 X를 랩에다가 place info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 라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인덱스 X를 하게 되면은 X 좌표를 받아오는 거죠. 요 함수의 인덱싱을 이렇게 하면은 포즈 X를 받을 수가 있고요. Y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죠. 요거를 Y로 바꾸면은 Y 방향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각 산성비가 포즈 X, 포즈 Y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Y만 이동시키면 됩니다. 여기 했었던 거 똑같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자, 우리가 이미 벨이라는 변수에 얼만큼 이동할지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벨만큼 더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오려서 붙여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위치 x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y만 벨로시티만큼 커져서 다시 배치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 실행되는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정수 형태로 돼야 되는데 문자열 형태로 돼 있다고 합니다. X방향 위치를 받아왔는데 그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 형태로 받아와 줘서 오류가 발생한 거라고 하네요. 지금 리스타트 커널을 해서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으니까 아예 꺼주고요. 다시 그러면은 여기 문자 형태로 돼 있으니까 숫자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죠? int라는 함수를 써서 정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도 int로 감싸줄게요. 다시 실행을 해서 보면은 이제 단어가 여러 개 잘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단어가 좀 자주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K가 5, 15 이렇게 됐을 때 생기는 거니까 요거를 한 50 정도로 바꾸고 요거를 25 정도로 바꾸면은 생성되는 속도가 한 5배는 느려지는 거겠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그래도 좀 천천히 단어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비를 만들고 이동시키는 거 말고도 해줘야 되는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산성비를 없애는 작업이죠. 없애는 작업은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산성비하고 입력창 내용이 같을 때 없애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산성비가 이동하다가 제일 끝에 가서까지 살아있으면은 뭔가 데미지를 주고 이 산성비 자체가 또 없어져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했던 요 작업, 요 코드를 좀 수정해 줘야 됩니다. 요 코드는 아직 우리가 산성비가 하나일 때 멈춰 있기 때문에 산성비가 여러 개 있을 때 요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엔터 함수를 수정해 주면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랩 리스트 안에 있는 라벨을 다 받아서 그 안에서 요거를 비교를 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for 랩 in 랩 리스트 이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랩 리스트 안에서 랩을 뽑아서 입력창하고 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같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같은 거를 찾았다면 그 랩을 없애라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랩을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랩 리스트에서 이 랩을 제거해 주는 작업까지 해야겠죠. 요거는 라벨 자체를 그냥 위젯을 없애는 거라면 랩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 없애는 작업도 해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랩 리스트에서 어떠한 함수를 쓰면 되느냐, remov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리스트 리무브라는 검색을 해보면은 입력한 값을 검색해서 결과를 삭제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떠한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remove 13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없애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remove 함수를 쓰면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랩 리스트에서 요소를 뽑아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뭔가 랩 리스트를 건드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써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브레이크를 걸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문이 자동으로 종료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이 엔트리의 내용이 지워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랩 리스트가 여기서 수정이 됐잖아요. 그 수정이 된 것을 이 바깥에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랩 리스트를 글로벌 랩 리스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함수 안에서 바뀐 변수의 내용이 함수 바깥에서도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랩 리스트를 바꿔서 여기에 글로벌로 처리를 해줘야 바깥에서도 그대로 됩니다.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 볼게요. 골목, 꾸중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네요. 이제 랩 텍스트라는 변수가 따로 없죠. 라벨에 적혀 있는 텍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요거를 지우고 랩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적용하면 되냐면은 cget 함수를 적용합니다. 요건 뭐 어떠한 정보를 얻는다라는 함수가 되겠죠. 어떠한 정보? 텍스트 정보를 얻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라벨에 텍스트가 어떻게 적용이 돼 있는지 받아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랩 텍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줘야 라벨에 있는 텍스트와 엔트리, 입력창에 있는 텍스트가 같은지 대조를 할 수가 있죠. 다시 실행을 해서 자녀, 부부, 구분하다, 면적 이렇게 텍스트를 제대로 입력했을 때 그 라벨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창에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그 산성비를 없앨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산성비가 이렇게 제거가 될 수도 있지만 화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데미지를 주면서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은 이 안에서 코딩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산성비
제거. 그러면은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Y방향 위치를 받아주면 되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자, 포즈 Y를 이렇게 들고 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벨이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요 Y가 어떠한 값이라면은 제거가 된다라는 코드를 추가하면 되겠죠. 만약 이 포즈 Y가 창의 크기가 1000 정도 되니까 900보다 크다면 데미지를 주는 걸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산성비를 먼저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요 앞에서 적었던 코드를 그대로 들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랩 디스트로이 랩 리스트 리무브 랩 요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넣어주면은 라벨도 없애고 이 라벨 리스트에서도 이 라벨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어떠한 데미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데미지 변수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데미지를 0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데미지를 1씩 더한다. 그리고 자, 요거도 마찬가지로 램 리스트를 기준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램 리스트를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기 위해서 브레이크 이렇게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서 산성비가 아래쪽으로 다 내려와서 데미지를 주면서 사라지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데미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서 지금 0이었는데 이제 데미지가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맞추지 못하고 끝에 도달했을 때 그냥 글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데미지 값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산성비의 개수를 20개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20개가 떨어지고 나서는 데미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데미지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 뿐만 아니라 데미지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게임 종료 문구가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뒤에다가 이 프린트는 없애고요. 게임 종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종료되는 조건은 데미지가 뭔가 10보다 커졌을 때 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게임 종료가 되고, 요걸 게임 종료됐다는 문구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은 어떠한 라벨을 만들면 되겠죠. 라벨을 만들고 요거는 윈 객체에 소속이 돼 있죠. 그리고 텍스트는 뭐 게임 종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위치는 플레이스 X 뭐 중간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450, Y도 45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게임이 종료되고 나서는 이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요 while문을 벗어나서 그냥 정지된 화면을 보여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서 데미지가 10보다 커지면 아예 이 while문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또 메인 루프를 쓸 수 있거든요. win 메인 루프를 통해서 정지된 화면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미지가 10보다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해서 라벨로 문구를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쓴다는 것은 요 while문을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while문을 벗어나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아니라 메인 루프로 정지된 화면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실행해서 첫 번째 데미지 1, 2, 3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 종료 문구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고 싶다면은 모든 위젯을 선택을 해서 없애는 작업까지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다가 하는 게 낫겠네요. 모든 위젯을 선택하는 것은 win에다가 place slaves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win 객체의 place로 배치된 위젯들을 다 불러올 수가 있고요. 요거를 포문으로 위젯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win에 속한 모든 place로 배치된 위젯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받아올 수 있고요. 요거를 하나하나씩 뽑아서 destroy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위젯이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요걸 앞에다가 써주면은 글자들이랑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실행해서 보면은 모든 위젯이 사라지고 게임 종료 문구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true를 통해서 변하는 화면을 표시를 해줬고, 그거는 업데이트 함수를 썼습니다. 산성비를 생성하는 것은 조건이 있었죠. 이 k 값이 0에서부터 하나씩 커지는데 25, 75, 125 이렇게 될 때마다 산성비가 생성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숫자를 바꾸면은 산성비가 생성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넘이라는 것은 현재 산성비 개수인데 이게 점점 커질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게 레인맥스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생성되도록 해서 산성비가 총 20개까지만 생성되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일 때만 단어를 랜덤하게 뽑아서 라벨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X방향으로는 랜덤하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생성이 되고 나서는 레인넘, 현재 산성비 개수를 플러스 1 해주고 랩 리스트, 라벨 리스트에다가 이 라벨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렇게 생성하는 구간이 끝났고요. 현재 있는 산성비가 이동하는 걸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랩 리스트에서 랩을 하나씩 빼서 현재 위치, X방향 위치, Y방향 위치를 뽑아줬습니다. X는 크게 건드릴 필요 없고 Y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벨로시티만큼 더해줬고요. 요거를 플레이스 함수를 한번 써서 다시 새로운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산성비가 제거가 돼야겠죠. 특정 위치보다 더 내려온 경우에 한해서 디스트로이 없애고 그 다음에 램 리스트에서 이 라벨을 없애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미지라는 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했는데 요거는 게임 규칙상 데미지가 일정 데미지 이상 쌓이게 되면은 게임을 종료할 것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플러스 1 해줬습니다. 당연히 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데미지가 0이었겠죠. 그리고 데미지가 10보다 커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모든 플레이스로 배치된 위젯들을 다 없애고요. 그리고 새로운 라벨을 만들어서 게임 종료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아예 걸어버려가지고 이 while문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했고 그 뒤에 메인 루프로 정지된 화면을 출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X 버튼 눌렀을 때 그냥 꺼지게 됩니다. 빠진 게 있는데 산성비 제거가 한 가지 경우가 아니라 하나 더 있었죠. 입력창에다가 산성비에 있는 단어를 입력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함수를 이전에 만들어 놨는데 그걸 좀 수정을 했었죠. 아까 이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램 리스트 안에서 랩을 하나씩 빼서 그 라벨의 텍스트 내용과 엔트리 입력창의 내용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같다면 랩을 없애고 램 리스트에서 이 랩을 제거한다. 요건 아까 썼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 포문이 램 리스트 기반으로 돌아가는 포문이기 때문에 요 램 리스트가 뭔가 수정이 돼서 여기서 이 포문을 종료해 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요 포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에 있는 글자를 딱 지워주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램 리스트는 이 함수 바깥에 원래 있던 변수인데 이 안에서 수정하게 되죠. 물론 항상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면 램 리스트가 수정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함수 바깥에서도 적용이 되게 하려면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여기서 수정된 램 리스트가 바깥에서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램 리스트를 지우더라도 바깥에서는 지워진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로벌 램 리스트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볼 것은 산성비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단어 중에서 가끔씩 색깔이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뭔가 특수한 효과가 생겨서 갑자기 글자가 멈춘다든지 몇 초 동안 아니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산성비가 한꺼번에 다 없어진다든지 모든 단어가 시커멓게 칠해져서 내가 맞출 수 없게 방해한다든지 약간 이런 특수 효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구현하지는 않을 것이고 화면에 보이는 모든 단어를 없애는 특수 효과를 하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초기화돼야 되는 변수를 일단 다 한번 모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컨트롤 X를 해서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기화 변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아놓고 특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단어의 순서를 그냥 정해 놓도록 할게요. 럭키 넘이라고 하겠습니다. 9, 0부터 19까지니까 한 9 정도가 되면은 딱 중간이겠죠. 그래서 럭키 넘이
9가 됐을 때 특수 효과가 생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산성비가 생성되는 부분에다가 코드를 추가하면 되겠죠. 라벨을 생성하고 나서 만약에 레인 넘이 럭키 넘과 같다면 요거 이제 특수 효과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겠죠. 요러면은 글자의 색깔을 일단 바꿔보도록 할게요. 랩의 어떠한 특성을 바꾸면 되느냐, config 해서 FG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글자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블루,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해서 보면은 9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은데, config인데 제가 i를 안 썼네요. 리스타트를 해서 끄도록 하고 config i까지 넣어서 다시 실행을 해서 보면은 8, 9일 때 파란색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달라지게 하는 건 쉽게 할 수가 있고, 이제 글자가 사라졌을 때 특수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럭키 텍스트라고 해서 랩 텍스트를 그대로 럭키 텍스트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에서 입력된 게 럭키 텍스트와 같다면 뭔가 달라지게 되면 되겠죠. 자, 초기화 변수에서 럭키 텍스트를 일단 그냥 빈 문자열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데 여기에서 뭔가 비교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그냥 빈 문자열로 만들어 넣어서 그냥 돌아가고 있다가 럭키 텍스트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부터는 실제 값으로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창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럭키 텍스트와 같다면 모든 산성비를 삭제하는 걸 여기에다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요 부분 앞에다가 코드를 만들면 되겠네요. 자, if 뭐랑 뭐가 같아야 되죠? ent get 입력창에 들어가 있는 단어와 럭키 텍스트가 같은 경우 특수 효과가 발동돼야겠죠. 자, 모든 라벨을 없애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그냥 모든 라벨을 없애는 것은 랩 in 랩 리스트에서 그냥 랩을 destroy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없어지고, 그리고 랩 리스트는 또 어떻게 할까요? 랩 리스트는 그냥 이제 다 없어지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빈 리스트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엔트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입력창에 들어가 있는 단어와 럭키 텍스트가 같다면 랩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라벨을 없애고, 그리고 랩 리스트를 초기화한다.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글로벌 랩 리스트가 돼 있으니까 여기 바뀐 것도 반영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 보면 되겠죠. 아줌마, 잘 안 되네요. 오류 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라벨에게는 디스트로,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요 위에서 디스토리가 아니라 디스트로이겠죠. 다시 실행을 해서 섬 하면은 화면에 있던 모든 단어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특수 효과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를 추가해서 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단어가 점점 빨리 내려가도록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초기화 변수 여기에다가 스테이지라는 거를 만들어서 1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계속 이 스테이지에 따라 바뀌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벨을 처음에는 5였지만은 여기에다가 스테이지가 커질수록 계속 더해지도록 하면 되겠죠. 요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3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1일 때는 벨로시티가 5였고 스테이지가 2가 되면은 이제 속도가 7, 점점 이렇게 빨라지는 겁니다. 아마 그 산성비 게임에서는 이 정도로는 빠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꾸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빨라지도록 이런 식으로 속도를 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테이지가 끝났을 때 약간의 시간을 좀 쉬는 시간을 주고 싶기 때문에 이 게임 종료 문구에다가 뭔가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데미지가 쌓여서 종료될 수도 있지만 엘리프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넘이 현재까지 산성비의 개수가 되겠죠. 이 레인넘이 스테이지 곱하기 레인 맥스와 같다면 이렇게 되면은 산성비의 개수가
총 개수로 보시면 되겠죠. 요거랑 같은 경우에 그리고 램 리스트가 하나도 없어야겠죠. 산성비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레인 맥스가 2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레인넘이 20까지 갔으면 그냥 게임이 끝나면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산성비가 화면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산성비가 화면에 남아있지 않으면서 레인넘이 20까지 가야 게임이 끝나는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랩 리스트가 0인 경우, 요 경우에 이제 스테이지 1이 종료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럴 때는 요걸 그대로 비슷하게 넣습니다. 라벨을 만드는데 라벨 GO 게임 오버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라벨 함수로 만들고 당연히 win 그리고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몇 단계 통과 그리고 1초 뒤에 자동으로 시작 이런 문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매팅을 하기 위해서 F를 적고 문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F를 넣었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다가 변수를 넣게 되면은 그 변수의 내용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만약에 스테이지가 1이라면은 요거는 1로 바뀌는 겁니다.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다음에 단계 그러면은 1단계가 되겠죠. 스테이지가 1이랐다면 1단계 통과 그리고 1초 후 자동으로 다음 단계 시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구를 만들고 나서 요거를 배치를 하면 되겠죠. 랩 고를 에다가 플레이스 요거는 위치를 한 제가 해보니까 200 X방향으로는 200이고 Y방향으로는 중앙쯤에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450 똑같이 요거랑 비슷하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초 뒤에 시작을 하게 되려면은 타임 슬립 1초를 하면 되겠고 1초 뒤에는 게임이 시작돼야 되니까 다시 요 문구가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랩 고를 디스트로이 를 해서 없애주고요. 자, 게임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니까 여기서 초기화해 줘야 되는 것들은 좀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초기화 변수를 다 가져가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는데 필요 없는 건 지우도록 하죠. 자, 속도는 우리가 항상 이 앞에서 결정을 해줄 거니까 굳이 여기서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지우고 레인 맥스 요거도 끼는 값이 아니니까 지워줄 거고요. 럭키넘 요거도 그냥 중간쯤에 항상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지워주고 K는 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가 계속 이 while문 안에서 일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넘어가면 0으로 바꿔주고 레인넘은 0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이 셀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램 리스트는 게임이 끝나면 어차피 빈 리스트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데미지는 계속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0도 필요 없고 럭키 텍스트 요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맞겠죠. 왜냐면 그 전 단계에서 럭키 텍스트가 계속 저장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스테이지는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스테이지가 1이었다면 스테이지가 2로 바뀌는 작업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작업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 볼게요. 끝날 조건이 됐는데 별로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라벨을 배치를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win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바뀐 창을 업데이트를 해줘서 화면에 표시를 하고 나서 쭉 이어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이 또 안 됐던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은 산성비가 생성되는 조건 중에 레인넘이 레인맥스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레인넘이 이제 20에서 더 커지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로직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넘도 그냥 스테이지가 넘어가면은 0으로 초기화 되게 해서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것만 수정하면 되느냐? 게임이 종료되는 조건을 이제 레인넘이 레인맥스가 되는 거 그냥 스테이지를 빼고요. 어차피 레인넘이 0부터 레인맥스까지만 갈 거니까 이렇게 바꾸고 게임이 스테이지가 넘어갈 때 레인넘을 이제 0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테이지를 막 곱해가지고 커지는 걸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네, 이렇게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 내에서 현재 몇 단계이고
목숨이 몇 개 남았는지 표시를 좀 해주면 좋겠죠. 그거는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점수 표시. 어떠한 라벨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라벨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이라는 함수로 만들고 윈에 배치를 할 것이고, 텍스트는 일단 초기 값은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변하는 값을 이 while 문안에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기 값은 그냥 빈 상태로 하고요. 요거가 어디에 배치돼야 되는지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x는 0, y는 0으로 하겠고요. 이제 변하는 거 표시하는 것은 이 while 문 안에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뒤에다가 점수 표시라고 하고요. 이 랩의 포인트, 이 변수에다가 config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뭘 바꿀 거냐? 텍스트를 바꿀 것이고요. 이 안에 이제 포매팅을 해서 문자열 안에 스테이지 변수도 넣어야 되고 요 데미지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 문자열 이렇게 하면은 변수의 내용을 넣기가 쉽게 되겠고요. 중괄호를 넣어서 스테이지, 그래서 단계. 그러면은 만약에 스테이지가 1이라면은 1단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 앞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탭 표시를 좀 해가지고 원화 표시 탭, 원화 탭, 원화 탭 이 정도로 해서 좀 띄워서 목숨을 한 우리가 10이 되면은 죽게 해놨으니까 10 마이너스 데미지를 하면은 데미지가 쌓여갈수록 이 값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0이 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보면 몇 단계 목숨, 그래서 이게 떨어질수록 데미지를 받아서 이 목숨 값이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테이지가 바뀌었을 때 그대로 이제 목숨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목숨이 다 떨어지면은 게임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냥 게임 종료라고 하면 너무 허무하니까 몇 단계까지 갔는지 표시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게임 종료, 그리고 스테이지를 써서 여기 단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요걸 포매팅을 했으니까 앞에 F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는 한 300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길이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왼쪽으로 좀 당겨서, 네, 그러면은 게임 종료 1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라고 뜨죠. 만약에 뭐 10단계까지 갔다면 이게 10으로 바뀔 겁니다. 자, 단계를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살짝 복습을 해 보자면은, 자, 초기화할 변수를 이렇게 모아 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하게 되었고요. 요게 단계가 넘어가면서 일씩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while 문 안에서 게임이 종료되는 조건에다가 요거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산성비가 맥스치에 도달하고 그 상태에서 라벨의 개수가 0일 때, 그러면은 산성비는 다 나왔는데 다 없앤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 단계가 통과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벨을 만들었고 그 라벨 안에다가 이런 텍스트를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거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win update 함수를 넣어준 다음에 1초 뒤에 다음 게임이 시작돼야 되니까 time sleep 1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문구는 당연히 이제 없어져야 돼서 destroy로 없앴고요. 그리고 그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변수들을 다 초기화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를 일씩 커지게 이렇게 해서 이 스테이지에 따라서 속도가, 산성비가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씩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각자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재밌을지 고민을 해보시고 값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단계가 넘어가는 거를 구현을 했고요. 점수도 실시간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게 이전에 점수 표시하는 라벨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 놓고 실시간으로 그 내용이 반영되게끔 config 함수를 써가지고 몇 단계에서 목숨이 몇 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배경화면을 추가하고 게임 코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화면은 이 뒤에 나오는 것들보다 항상 앞서서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 창을 만들고 나서 바로 배경화면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경화면이라고 하고요. 배경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 이미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 템프에다가 acidrain.png 그래서 이러한 바다 이미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배경화면으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로우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B를 눌러서 새로운 셀을 추가하고 pip install 필로우를 실행을 해서 필로우 모듈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잘 설치가 된 거고요. 선택을 해서 dd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자, 필로우로 설치를 했지만은 불러올 때는 PIL, 대문자 PI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mport 두 가지를 들고 올 건데요.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TK를 들고 옵니다. 자, 이미지라는 것은 외부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TK는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를 TK 인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로우에서 이미지와 이미지 TK를 불러왔습니다. 그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위젯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캔버스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고, 요거는 그냥 win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cvs라는 변수로 만들 것이고, 이 cvs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을 주도록 할게요. config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그냥 창 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idth 1000 그리고 height 높이겠죠. 요것도 1000 그리고 BD 0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thickness 요거도 0. 요거는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캔버스가 끝에 베젤이 생기거든요. 그걸 없애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D와 하이라이트 thickness를 0으로 만들면은 베젤이 없는 캔버스를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제 불러와야겠죠. 요 캔버스를 만들었으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건 이미지에 지금 PIL에서 이미지를 불러온 그겁니다. 이미지에 오픈 함수를 써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D 드라이브의 템프에 acid라인이라는 이미지 파일 png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bg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백그라운드. 자,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수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를 이미지 크기를 좀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1000 곱하기 1000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위에 점수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부분은 좀 잘라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g에다가 resize라는 함수를 써서 크기를 바꾸는데, 크기를 어느 정도로 바꾸느냐, 가로 방향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1000, 세로 방향으로 한 50 정도만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950 이렇게 하면은 세로 방향으로 좀 잘리겠죠. 그리고 여기에 옵션을 넣는데 이미지가 깨지지 말라고 이미지에다가 anti alias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좀 덜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크기를 바꿨고요. 이 이미지를 TK 인터에서 쓸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TK에 포토 이미지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어떠한 이미지인지 BG, 우리가 앞에 만들어 온 BG가 있고요. 마스터를 win. 자, 이 마스터는 안 써도 실행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터 이 창 객체를 추가해 주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요건 그냥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win에 들어갈 포토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요걸 다시 bg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bg가 처음에는 그냥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 거였는데 크기를 바꿔서 엎어 쓰고 다시 요거를 tk 인터에 쓸 수 있는 이미지로 바꿔서 다시 엎어 썼습니다. 그래서 bg가 2번 정도 바뀐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를 이제 캔버스에다가 옮겨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cvs create imag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미지의 중앙 위치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캔버스의 중앙이 500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로 방향으로 위쪽에다가 여백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가로는 500이 맞지만 세로는
525. 그러니까 50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건 25만큼 더해서 500,525가 요 이미지의 중심이 되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갈 거냐, 이미지에다가 bg, 이미지 매개 변수에 bg 인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캔버스 위젯에 여기 이렇게 가공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VS에 팩을 반드시 해서 이 캔버스 위젯이 윈 창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까지는 플레이스로 했는데 팩으로 하면 그냥 꽉 채워서 집어넣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는 캔버스를 팩 함수를 써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보면은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 같네요. 하이라이트 티크니스, 이게 좀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티크니스 t를 하나 추가해야겠죠. 실행을 해서 보면은 다시 리스타트 커널을 해서 실행해서 보면 이제 배경화면이 생긴 걸 볼 수 있고, 이제 글자 뒤에 배경이 있는데 TK인터 특성상 요 배경을 투명하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배경화면까지 추가해서 게임을 조금 더 게임처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배경화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라는 함수로 캔버스 위젯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 옵션으로서 크기, 그리고 요거는 여백이 없도록 0으로 만들어주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해줘야 뭔가 베젤이 없는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화면이 되었으면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서 크기도 바꾸고 그 이미지를 TK인터에 쓸 수 있도록 변환까지 한 다음에 create 이미지 함수에다가 이미지가 생성될 위치, 요건 중앙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미지가 배치가 되고, 마지막으로 요 캔버스 위젯도 팩 함수, 플레이스 함수로 배치해도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쉽게 팩 함수를 써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경화면까지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좀 빨라져서 나중에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게임이 어렵네요. 이렇게 추억의 산성비 게임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코드가 전체적으로 정돈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다 구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디테일을 조금씩 추가해서 더욱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산성비 게임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